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거기에 금융위원회가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고를 했던 대로 이 다주택자 그리고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 취득세부터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세 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 그러니까 기존에 한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동시에 이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대책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2128-8555번, 서울 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5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천진경제연구소의 오준묵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좀 전해주실까요? 네, 시장 여러분 조금 전에 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급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도 그 똘똘한 한두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어떤 소득에 어느 정도 세금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 정책 상당히 어렵게 나왔지만 일단은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그 청약 제도도 손을 본다 그러지만 아직은 가점제 때문에 생애 최초나 아니면 그 자녀들이 이렇게 쉽게 좋은 지역에 아파트 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정비사업 초기에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하실 분들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일희일비되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갖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규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여기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그리고 도움될 만한 그런 부동산들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 정리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재개발에 관련된 이야기로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 많은데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그거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재개발 투자 시에 체크사항 오늘 알려주신다고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초기 단계 그 관망 계속 관심을 갖는 이유,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초기에서 입주까지는 보통 10년, 길게는 한 2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상당히 그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초기는 어느 정도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낱말만 듣고 그렇게 들어갔다가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간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쪽에 투자 유치나 아니면 컨설팅 해보시면은 순간에 잘못하셔갖고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이렇게 문의하는 분이 많은데
일단 좋은 지역도 당연히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체크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노후도죠. 일단 우리가 100% 동의를 받더라도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전면 철거 전에 그곳에 어떤 가능성, 왜냐하면 너무나 동네가 낡았거나 아니면 길도 없고 그런 도정법에 적합한 지역이 재개발이 되는 거지, 주민 동의가 100% 됐다고 우량한 건물이 많은 곳이 재개발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원하는 15개 정도의 그런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 재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초기 투자하실 때는 노후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적합한 지역에 투자하셔야지 사업이 이렇게 속도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서울의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잠깐 위축될 수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공급이 없으면은 규제가 심하더라도 올라가는 것을 반복한 그 시장이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투자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결국은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전부터도 서울의 주요 지역, 특히 뉴타운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지 원주민도 계시겠지만 주로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팔고 나오신 분도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보유하시거나 지금도 계속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애지 투자자들이 많은 곳, 왜냐하면 결국은 조합이 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 75% 동의를 득해야지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결국은 새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 75% 동의를 받기 위해서 원주민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엣지 투자자가 많은 그런 노도가 많은 곳을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해제나 아니면 사업이 지금 시작 안 된 곳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구역이 예비 지정이 됐거나 아니면 재정비 촉진지구 이렇게 해당된 곳 같은 경우는 예전에 권리 산정일 기준으로 해서 그 서울시 조례나 아니면 그 도정법 그 부칙사항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축,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분 쪼개기 이렇게 받은 거를 사셨다가는 나중에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권리 산정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그 사업성을 당연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쪽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이 아우러지고, 또한 현재 예전에 그 일반 분양한 아파트가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됐냐. 왜냐하면 현재 가치는 낮지만 앞으로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들어갈 필요도 있겠고요. 또한 그 주변의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장의 그 외부적인 요건이 상당히 가치 상승하는 곳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뭐 미래가치 체크 당연하겠죠. 특히 우리가 그 잘 아는 전철 노선이나 아니면 도로가 확보되거나 주변에 직주 근접, 요새 직장이 가까이 이렇게 들어온, 특히 판교 테크노빌리 주변에 가격 상승이 많이 되는 이유가 직장이 가까이 있는 곳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미래 가치를 꼭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 투자하실 땐 반대 여론, 임장 활동하시면은 초기부터 상당히 현지 부동산에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예전에 해제됐던 지역이 다시 이렇게 재추진하는데 아직도 그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곳 같은 경우는 추진이 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하실 때는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그 당장 바로 개발이 돼서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10년에서 20년, 뭐 중간에 이제 단계별로 그 파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서울의 특기 과열지구가 전 지역에 묶여있기 때문에 쉽게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금 여력에 맞는 곳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낫고요. 일단 자금 여력이 어려우면은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그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률이 낮을 때 이렇게 그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 여력을 꼭 맞춰갖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5월달 발표했죠. 공공재개발 때문에 각 해제된 구역이나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일단 공공재개발을 시행하겠다, 서울시에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기존의 그 조합원 거를 승계할 때 아직은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아웃라인만 나왔지 전체적인 그 디테일한 어떤 부분은 안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조합원의 입주권, 특히 이제 그 부분의 어떤 분양가 부분이 앞으로 이제 좀 더 지금보다는 더 강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투자하실 때 승계조합원 입주권 여부도 이렇게 확인할 필요 있겠고요. 특히 구역이 이렇게 해제된 곳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국토부에서 예비 신청 대상자에서 공공재개발에 그 선명해 있었습니다. 그곳에 최근에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이 안 된 한 102곳이 먼저 우선적으로 공공재개발을 하겠다.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된 곳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구역이 해제된 곳 같은 경우, 특히 공공재개발 안 해도 재개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그 사업성을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그 투자 지역, 우리가 그 나중에 감정평가가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내가 투자한 그 주택의 주변 가격까지 이렇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가격에 준하는 감정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프리미엄 양도통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이 많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 시세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사업성이 좋은 곳 같은 경우 해당되는 지역보다 여러 가지 그 주택수, 조건수가 작은 곳 같은 경우는 비례율이 이렇게 상승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치보다도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게 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특히 무허가 건물이나 과소필지 같은 경우 도정법의 90제곱미터 이하인 그 땅만 있는 경우 있죠. 또한 그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입주권이 안 나오고 현금 청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꼭 전문가나 사전 공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조합 설립 인가 시점 전후에서 전체 한남 리턴 3구역이면은 1가구 1 입주권 나오고요. 1가구에서 여러 가지 그 주택을 소유하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그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관처분 이후에 현금 청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상가구나 다가구가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사업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정된 그 임차료를 받는 그 원주민께서는 쉽게 재개발에 동의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초기 단계에 면적이 넓거나 조합원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투자하실 땐 꼭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재개발 투자 시에 상당히 초기 단계에는 그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시거나 아니면 본방송 보시면은 그런 맥락을 꼭 짚어드릴 테니까 적극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 투자를 고려하실 때는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 꼭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준목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마포구 공덕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6호선과 5호선,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공덕역으로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소장님, 이렇게 쿼드러플 역세권을 자랑하는 만큼 인근의 배우 수요도 기대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공덕동 주위에는 숙명여대, 서강대 등 명문 대학교가 많이 위치해 있고요. 풍부한 대학생 임차 수요를 자랑하는데요. 낮은 공실률과 함께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희소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중요하게 평가받는 부분이 바로 녹지 환경을 뜻하는 숲세권인데요. 공덕동은 인근의 효창공원과 용산공원, 한강 등 인접한 곳에 쾌적한 녹지 환경이 조성돼 있어 더욱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공덕동 인근의 다양한 개발 호재도 눈에 띄는데요. 용산정비창 국제업무단지 조성, 서울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과 서울역의 신규 광역철도망 등 많은 호재들로 미래가치 또한 기대되는 곳입니다. 더욱더 풍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으며 도심 속 쾌적한 생활이 가능한 마포구 공덕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서울시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공덕동으로 가볼 텐데요. 이 서울에서 사실 몇 안 되는 이 쿼드러플 역세권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덕동의 다세대, 일단 개요 정보 좀 먼저 알아볼까요? 네,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양키가서도 말씀드렸지만 5, 6호선 포함해서 쿼드러플, 앞으로 이제 계속 지하철망도 증가될 수 있는 공덕역에서 약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실사용 면적은 약 19제곱미터고요. 4층 중 3층에 위치했습니다. 방 1개 원룸 구조고요. 현재 그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2010년 9월에 준공됐고요. 예상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 됐습니다. 자, 마포구 공덕동의 다세대 주택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개요 정보 통해서 수차로 여기 어떤 곳인지 좀 알아봤는데요. 실제 사진 통해서 건물 모습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건물 특징 확인해 볼까요? 네, 원룸 원거실이 있고요. 숙명여대 인근에 있습니다. 대학생들 이렇게 임차인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당연히 원룸이지만 여러 가지 그 빌트인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렇게 그 생활하기 괜찮고요. 4층 중 3층 상당히 위치도 좋고요. 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주변에 노후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매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늑하게 똑 떨어지고 있는 그런 원룸 구조 갖추고 있습니다. 4층 중에서 3층이 있으니까 층수 일단 좋아요. 2012년에 준공된 건물인데 이쪽에서 지금 원룸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공덕동 다세대 주택. 그러면 정확한 위치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소장님, 입지 여건 그리고 개발 호재 어떻게 될까요? 네, 공덕동하고 효청동 사이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청 재개발 6구역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상당히 그 역세권 가까우면서도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여러 가지 개발이 가능성도 있고요. 주변에 아이언뉴타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공덕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마용성이라 할 정도로 상당히 높이 그렇게 그 가격이 올라간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 이유가 이제 마포 업무 지역 바로 건너편 또 여의도 있죠. 여의도 업무 지역 특히 이제 서울역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업무 상업 지역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상승이 되지 않겠나 말씀드렸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숙명여대나 서강대, 연세대 등 우리가 말하는 정통 사학 포함해서 초중고가 잘 그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나 아니면 임차인들이 많이 포진해 줄 수밖에 없고요. 주변에 또 여러 가지 그 업무 상업 시설이 많이 되어 있고 또 대형 병원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관청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되고 또 편리한 그리고 경위 숲길 같은 여러 가지 숲세권까지 확보되어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개발 호재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마포 하면은 상당히 그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상정박해가 많이 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마포 아이언뉴타운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장이 새 아파트 가격이 강남권 뭐 가까이 이렇게 가격이 상승되는 만큼 그렇게 핫한 이유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상암, DMC 포함해서 홍대, 합정권, 공덕 같이 여러 가지 그 가치 상승할 수 있는 그 요지가 많이 있는 위치에 있다. 이만큼 확정된 안도 있고요. 또한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바로 인접해 있는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있는 용산이 그야말로 황골탈퇴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산에 여러 가지 미군 부대가 지금 이주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서 앞으로 10년 내 여의도만한 공원이 생길 예정이고요. 또 용산 인접해 있는 여러 가지 그 위치에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착실히 개발되면 그만큼 가치 상승이 되지 않겠나 말씀드렸고요. 바로 인접해 있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GTX BC 노선 포함해서 서울역에 무려 약 한 10개 노선 그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개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본 지역의 그 가격 상승까지 연장되지 않겠나 말씀드렸고요. 또한 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가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함축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매물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악한 입지와 호재를 좀 살펴드렸습니다. 위치 좋습니다. 쿼드러플 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 좋죠. 그리고 다리 하나 쓱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여의도 이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지구지 않습니까? 여기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만 둘러보더라도 명문 대학교들을 필두로 해서 학군 정말 좋습니다. 학군이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정말 가치 상승의 큰 요소라는 거고요. 개발 호재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4대 성장 거점부터 해서 주변에 바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뭐 용산, 서울역 이쪽 있죠. 역세권 개발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개발의 기운도 함께 받아갈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공덕동의 다세대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가격 전략 저희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분석도 좀 도와주실까요? 네. 준신축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그 내부 시설 같은 경우 상당히 깨끗하고요. 앞으로 이제 공덕동, 효창동 사이가 뭐 재개발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한 그런 요소도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현재 예상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이고요.
현 세입자가 500에 50만 원 학생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세로 이렇게 전환시키면 약 1억 2천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따라서 전세 이용하시는 3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이 가능하고요. 일단 월세 시는 이제 대출은 아직 그 차주에 따라서 약간 그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출 없이 1억 4,500만 원인데 대출을 받으시면 그만큼 투자 수익률도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의 다세대 이렇게 먼저 좀 살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추가로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소장님과 두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 안 가고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이번에 서울을 벗어나 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여기도 다세대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개요 정보와 건물 특징 먼저 좀 짚어보죠. 네,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구축 다세대입니다. 일단 본지역은 상당히 노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심 갖는 지역 중에 경기도에서 뭐 넘버 1, 2, 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8호선 단대 오거리역 그 인근에 있습니다. 전용이 약 39제곱미터 정도 되는 게 보통 2억에서 한 2억 한 5천 사이인데 본매물 한 2억 2천만 원 정도 예상가를 있고요. 일단 상당히 오래됐지만 여러 가지 세입자가 살 만큼 그 리모델링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개시되기 전까지 장기간 동안 임차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 건물 모습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건물 안에는 보면은 오래된 연식 한 20년 넘은 건물입니다. 그러나 세입자 살 만큼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살기 편할 거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주변에 그 재개발, 재건축 쪽의 이주 수요 때문에 전세 갭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지역 입지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송파권역 밑에 바로 위도의 신도시 밑이 있는 성남구시인데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완료되면 약 5만 세대 분당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성남구시가집니다. 수정구 분당구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묶어 있지만 본 중원구는 주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느슨할 수 있고요. 강남이나 판교, 분당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하고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 중에 그 중심 위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새 아파트로 변신되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입지로 변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현재 성남구시가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가천대 포함해서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본지역은 8호선이나 분당선 포함해서 서울이나 그리고 분당권 아니면 그 강남권까지 전철역으로 한 5정거장, 차량으로 한 10분 내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량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개발 호재까지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재개발 사업장에 지금 25개가 상당히 원활히 되어 있고요. 현재 그 사업 시행 인가 받은 이후 단계는 한 4억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본지역으로 이주 수요가 많을 거고요. 앞으로 이제 본지역도 구역 지정이 되면은 지금보다도 가치 상승이 상당히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도 전철 노선 포함해서 강남권에 상당히 진입이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 유례 신사선이 신설되면 광주 섹터까지 이렇게 연장될 그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에 한 5개 정도 유례 신사선역이 생길 예정이고 수서에서 광주 노선은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에도 1개 정도 역이 생기면 수서까지 한 10분 내에 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월판선 포함해서 그야말로 철도 도로가 계속 그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 본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판교 테크노밸리가 3차까지 되면 무려 약 한 14만 명 이상 되는 ITBT 고급 두뇌들이 이렇게 상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좋지 않겠나. 앞으로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요. 구주심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산단이 현재 4차 산업에 맞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변경될 수 있고요. 가격 정보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구도심에 있는 지역이고 본 지역은 그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다. 매매가는 2억 2천만 원이고요. 전세 뺀 7천만 원 갖다가 성남에 앞으로 미래 가치 있는 지역에 매물이라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지역은 일단 현재 그 투자자들이 원하는 부분이 재개발 구역 지정을 신청을 조만간 하지 않겠나. 그만큼 가치 형성될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이제 본방송 통해서 많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직접 전화 상담해 주시면은 그만큼 여러분에 대한 어떤 상담 충실히 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를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살펴드렸는데요. 자, 소장님과 이제 인사할 시간이 벌써 다가오고 있어요.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세밀한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택정비사업 초기 투자 전략을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전화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1:1 상담 가능하니까 다만 예약 전화만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오준목 소장님은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 말씀드린 내용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애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2년 거주라는 부분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2년 거주가 어느 지역적으로의 그냥 그 지역만 혜택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우리나라의 모든 전국의 주택에는 모두 2년을 거주해야지만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중곡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진구 중곡동 다세대 주택의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인 분자역인데요.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뛰어난 업무타운 접근성 또한 광진구의 매력인데요. 광진구는 강남권과 잠실권을 10분이면 접근할 수 있고 서울 도심 또한 20분 이내로 접근 가능한 편리한 교통 입지에 있습니다. 자, 대표님, 인근의 학생 수요가 풍부하다고요? 중곡동은 세종대, 경북대, 안정된 대학생들로 인해서 수요가 완전히 이렇게 동실 걱정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1인 2세대가 지금 현재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형으로서, 소형 평수로서 희소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구는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과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구의역 일대 복합업무단지 조성,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등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더욱 풍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며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광진구 중곡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군자역에서 걸어서 조금만 나오시면 되는 곳이에요. 일단 이 개요와 건물 특징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건물 특징 개요부터 해서 잡아볼까요? 네, 면적은 지금 40.74제곱미터라서 상당히 면적이 넓다라는 부분이고요. 규모는 모두 1층에서 6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17세대에 적혀 있고 준공은 금년도 4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매매가는 3억 500에서 3억 1,500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모습은 어떤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건물은 나름대로의 벽면이나 주차장이나 모두가 좀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고 중곡동은 이렇게 그 1인 2세대들이 많고 학생들이 수요가 많아서 이런 건물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곡동에는 나름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세대를 나름대로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가의 정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주택에 지금 주차장도 이렇게 기계식도 있고 이렇게 그 도로에 접해 있는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거의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거실이나 또 내지는 룸이나 또 내지는 이렇게 그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화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면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상당히 넓다라는 부분이 느껴지면서 여기에 또 하나는 모든 게 풀옵션이라는 겁니다. 냉장고라든가 또 내지는 세탁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의 부분과 또 여기에 그 주방에 수납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면적이 이렇게 나름대로의 장것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면적이 넓어서 사용하기 편리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군자역 이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납니다. 네. 저는 그 당시에 약간 반지하의 비좁은 곳에 살았는데 여기는 보니까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에요. 4월 달에 준공된 완전히 신축인데 옵션도 공기청정기까지 해서 대단합니다. 이런 데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확한 위치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입지 여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군자는 역세권입니다. 5호선하고 7호선이 닿기 때문에 시내 중심을 가거나 내지는 강남 쪽으로 접하거나 이럴 때 교통이 상당히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군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업지역의 면적이 두 번째로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할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군자 쪽에는 상업지역의 나름대로 주변에 많이 오피스텔이라든가 업무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쏙쏙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비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자동차로 이용을 할 때도 고속도로에 우리가 지금 중곡동이라고 하면 동남쪽이 송파구하고 지금 강남구가 지금 접해 있습니다. 또 강동구도 바로 다리 하나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라든가 또 내지는 구리라든가 시내 접근성 상당히 좋은 입지에 접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중곡동이라고 하면 주변이 굉장히 푸르지요. 아차산이 있고 또 시민공원이 있습니다. 그 바로 곁에는 어린이대공원이 있는데 이 어린이대공원은 거의 1973년도 거의 한 50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됐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부분이 거의 50년 된 이 어린이대공원으로 인해서 주변이 능동이죠. 굉장히 발전이 됐다라는 부분. 또 하나 바로 앞에 보면 세종대라든가 건국대, 노지는 또 이렇게 거기에 그 하나 학교가 또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신학대학이죠. 신학대학이라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세 개의 구성을 갖춘 학생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수요가 뛰어넘다라는 부분이고요.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부분.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중곡동 군자역에서 출퇴근을 한다라고 해도 광화문 우리가 종로, 동대문, 업무지구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전철을 타면 5호선으로 종로, 광화문, 또 시청 바로 갈 수 있고요. 강남으로 간다라고 하면 7호선을 타고 강남의 업무지역도 내지는 그 강남구청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접근이 좋은데 이 부분이 또 그 건국대에서 환승한다라고 하면 2호선까지 모두 다 닿을 수 있고 이미 지금 광화문에는 업무지역으로 상당히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고 강남도 업무지구라든가 금융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여기에 그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중곡동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7호선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중곡동이 옛날에 거의 50년 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이 일찍 형성된 곳은 개발이 돼야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돼야지 되는데 중곡역에 지금 이렇게 의료복합단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미 여기에서 의료복합단지는 서울 국립 그 부지입니다. 1차로서에는 건강센터가 들어갔고 2차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1차에 대한 부분과 2차에 대한 부분이라면 2차는 지금 지하 2층에서 20층까지 지금 그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에 종사할 수 있는 종사자들도 거의 한 1,500명 정도가 여기에 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중곡역 또 내지는 군자역에서 상당히 입지도 하나를 볼 수가 있다. 앞으로의 이걸로 인한 큰 가치성은 높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이 의료복합단지가 우리가 의료 행정타운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키즈카페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모든 거를 즐길 수 있게끔 다 같이 도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하나 지켜볼 만한 하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구역에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의료복합단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업무시설도 들어가거든요. 이 지금 강진구청 쪽에는 이미 옛날에 동부지청이 있었죠. 그래서 역세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동부지청이 저기 송파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여기가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개발이 되면서 여기가 지금 현재 이 동부지청의 옮김으로 인해서 여기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여기에 뭐 모든 업무 시설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광진구 쪽에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동서울 터미널이라는 그런 부지가 있는데 지금 한참 시외버스들이 다니고 있죠. 여기 정거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시외버스가 사실 한진중공업의 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이제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여기 조망권이 좋다라는 겁니다. 한강이 보이고 주변이 여기가 바로 고속도로하고 진입이 빠르기 때문에 여기 고속터미널로 인해서 동서울 터미널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바뀌어서 현대화 사업으로 현대화 시설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이 계획이 돼서 가는데 지하 2층에는 이렇게 터미널로 들어가고 지상에는 이렇게 뭐 문화시설이라든가 CGV라든가 업무시설이라든가 관광 숙박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들어가서 주변이 너무도 이렇게 바뀌어질 거라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중곡동으로 인한 주변은 이렇게 구의장이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로 들어가지요. 또 하나는 이렇게 동서울 터미널이 바뀌어지지요. 또 구의역이 바뀌죠. 또 중곡동이 바뀌죠. 이렇게 모든 게 새롭게 변할 수밖에 없는 변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장안평입니다. 장안평은 지금 동대문구인데 군자역 바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장안평의 그동안의 중고차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됐거든요. 재개발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1차적인가와 2차적인데 여기가 1차적인 게 1979년도서부터 들어갔거든요. 유통상업지역으로서 지금 굉장히 이 지구 지정이 돼서 뭐 자동차 관련 그 복합 시설이 들어가는데 지하 4층에서 지상 31층까지의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화 공간이라든가 내지는 창업 공간이라든가 여기
여기에 수입 수출까지도 다 할 수 있고 자동차 매매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매매 현대화 사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같이 더불어서 주변이 바뀌어지면서 뭐 수익성이 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군자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주변에 물도 흐르고요. 이 어린이 대공원 하나만 있다고 해도 삶의 만족도가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대학생들 정말 많이 사는 이런 지역입니다. 자, 개발 호재들도 많이 들어보셨는데 여기 하나하나만 해도 사실은 야, 우리 동네 이런 게 생기나 할 만한 그런 호재들이었거든요. 의료 복합단지에 머무 복합단지, 거기에 또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 같은 것들 정말 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지금 광진구 중곡동은 노후된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구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재정비 촉진지구로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곡동에는 지금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한 14평에 달하는 이 부분이 3억 500입니다. 3억 500이고 3억 500에서 3억 1,500의 지금 구성이 층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전세가가 상당히 높게 받쳐주기 때문에 2억 9,500이면 투자 금액은 단 1,0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출이라든가 3억 미만이라든가 모든 것은 아파트의 기준으로 하는 거지 다세대에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1,000에서 2,000만 원을 투자하시면 되고 월세일 경우에는 2,000만 원에 90만 원을 지금 우리가 월 수익금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또한 대출 금액으로 인해서 한 1억 2천 대출 받으면 월세는 1억 6,500에서 1억 7,500이면 가능하시고 전세는 단돈 투자 1,000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다세대를 살펴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 괜찮고요.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차영규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차영규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방배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사당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2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 주택입니다. 또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과 서울 남부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시외로의 우수한 교통편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방배동은 주변 법조타운과 관공서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용이한 직주근접 지역으로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인데요. 자, 대표님, 지난해에 서초구에 큰 호재가 있었죠? 네. 지난해에 이게 또 서초구에서 상당히 큰 이슈인데요.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됐습니다. 이 서리풀 터널은 거의 20년간을 이렇게 하다가 개통이 되다 보니까 뭐 서초역에서부터 내방역까지의 논스톱으로 1분이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돼서 주변에는 상당히 바뀌어가고 있고요. 여기로 인해서 그 교통 편의가 굉장히 많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서리풀공원과 우면산, 내봉제산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주변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더불어 자연이 숨쉬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소위 강남 3구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서초구 일대로 내려와 봤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여기 다세대인데요. 그럼 개요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개요 정보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개요는 지금 사당역에서 도보로 2, 3분이거든요. 2호선, 4호선 접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27.80이면서 실상 면적은 42.30이라서 13평에 달하고요. 층수는 모두 6층에 6층에 4층인데 모두 세대는 38층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투룸으로 되어 있고 거실, 화장실. 준공은 2020년도 금년 3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는 4억 6,8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자,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건물 특징은 이렇게 미적 감각이 있어서 미색으로 되어 있는데 사거리 코너에 되어 있어서 두 동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15구역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거라서 앞으로의 가치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고요. 코너입니다. 사거리 코너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주택으로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이든 3층이든 엘리베이터를 타면 첫 번째 들어가면 모두 이렇게 바닥이 타일로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각이라든가 이런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발바닥에 딛는 그 느낌도 상당히 좋고요. 그 거실과 방의 그 컬러를 틀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방에 대한 그 거실의 그 바닥도 스펀지 같이 우리가 광화마루를 깔기는 합니다만 그 광화마루보다 조금 더 좋은 아주 그런 바닥으로 깔려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그 시스템 에어컨이 2대거든요. 안방하고 거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기청정기까지 들어갔다라는 부분. 여기에 또 세탁기까지 들어가서 시스템 세탁기, 시스템 냉장고입니다. 그 안에서 모두 우리가 요리하면서도 빨래하고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구조가요. 또 이렇게 그 우리가 거실로 들어간다라고 욕조로 들어간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화장실로 들어간다라고 해도 뭐 면적이 넓고 이렇게 샤워 이렇게 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튀지 않게끔 그렇게 모든 게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네, 방배동의 주택 3월 달에 준공이 된 신축입니다. 이 색감부터 그러니까 이 시각부터 해서요. 바닥의 촉감까지 우리의 오감을 다 만족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입지 호재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입지 호재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2호선, 4호선 사당역에서 2, 3분 걸리는 곳이고요. 조금 나가면 4호선, 7호선 이수역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자동차로 이용한다라고 해도 뭐 동부간선도로라든가 88 올림픽도로라든가 또 내지는 강남 중심의 도로라든가 모든 도로가 사통팔달이 되어 있는 아주 요지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역세권에서 2분 초역세권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면 아주 강조하고 싶고요. 우수한 여기가 학군입니다. 8학군이죠. 강남하면 8학군입니다. 여기에 뭐 나름대로의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뭐 똘똘한 한 채라고도 강남구를 모든 게 선호합니다만 그 부분은 학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신혼에 사시는 분이라든가 뭐 초등학교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평수이기 때문에 여기 학군이 지금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초중고 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여기 서초의 3구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아주 훌륭한 역세권에 달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업무지구 여기에 그 수요들을 본다라고 하면 학생이나 업무나 또 내지는 뭐 이렇게 그 검찰청이나 또 내지는 대학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출퇴근할 수 있게끔 20분이면 모두게 다 닿을 수 있거든요. 광화문이라든가 여의도든가 강남이라든가 모두 20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업무지구에 지방에서 오신 분들 충분하게 강남을 선호합니다. 왜? 교통편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접근성은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 시내 중심에 어떻게 이렇게 쾌적한 녹지들을 요즘엔 잘 살려서 이렇게 건축을 하는지 뭐 서리풀 터널도 우리가 됐지만 서리풀 공원이 바로 그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리풀 공원은 도보로도 갈 수 있고 체육공원과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헬스클럽을 가지 않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운동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워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킹에서 좋은 그런 부분이고요. 매봉제산 또 낙성대 공원 조금 더 나가면 현충원까지 있기 때문에 폭을 넓게 한다면 충분하게 여기에 쾌적한 녹지 공간, 환경에 우리가 만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서리풀 터널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또 내지는 장지 터널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주변이 지금 용도가 다 바뀌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터널이 개통되고 나면서부터 토지값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전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 8천만 원 되고 8천만 원이 1억 2천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토지값이 올랐나. 이러면 우리가 살기에 어느 것을 하나 매입을 해도 굉장히 높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하루라도 먼저 하시는 사람이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 하나는 이렇게 방배동이 서리풀 터널도 됐습니다만 이걸로 인한 재건축이 많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6개 구역이
지금 재건축으로 구역구역 다 지정돼서 지금 거의 뭐 이주하는 사람이 있고 이주하는 그 팀이 있고 내지는 기다리고 있는 관리처분 기다리고 관리처분 난 곳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5구역 바로 곁에 있는데 15구역은 제일로 도심에서 4차선 8차선에서 가까운 15구역이기 때문에 지역상으로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다세대는 업무지역하고 바로 붙어 있고 우리가 업무지역에 바로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흑석동 재개발이라든가 또 내지는 복합업무 한승지구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5개 지역 지하 9층에서 지상 29층까지에 들어가면서 사당동의 방배 재개발 또 내지는 업무 그 복합 환승지구 이걸로 인해서 하나만 생각을 해도 사당동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사당동이긴 하지만 우리가 경계에 있습니다. 이쪽은 방배요, 이쪽은 저기 서초구요, 이쪽은 사당구 동작구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같이 어우러져서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현재 복합 한승탄타가 29층짜리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지하 9층 판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승에 뭐 버스라든가 전철이라든가 경전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안에서 어우러지면서 지하에서 어우러지고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되면서 사당동에는 또 하나는 뭐 청년 특구 지역으로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당동에는 하루에 자동차 이용수가 20만 대가 넘고 전철의 그 이용수는 거의 뭐 17만 인구가 넘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또 개발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강남은 거의 뭐 25만 인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전철의 이용객 수가. 하지만 거기나 여기나 거의 그만큼 환승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경전철이 이렇게 또 하나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 서부선이라든가 신림선이라든가 난곡선 3개가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우리가 노선이 다 됐는 1호선에서부터 9호선까지 노선 되는데 왜? 경전철은 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은평구라든가 또 내지는 기름이라든가 또 성북이라든가 여기에 난곡선에 이렇게 신림선이라든가 경전철이 다 서울 지역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경전철이라고 하면 지상을 또 이렇게 떠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이제는 지하에 같이 어우러져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우리가 모든 것이 역세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2022년도에 지금 현재 1단계가 신림선이 개통이 되고 2단계 난곡선, 3단계 서부선 개통이 되면 지역에 그만큼 우리가 많이 발전하면서 입지가 좋아지는 지역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상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이죠. 가격까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네, 가격은 지금 현재 2, 3분 정도에 걸리는 입지에 있고요. 4억 6,800이거든요. 4억 5,800, 4억 6,800, 4억 6,500 이렇게 좀 가격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금액이 3억 9천인데 모든 게 7,800만 원, 7천만 원 정도의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월세는 지금 현재 3천에서 150인데 이게 대출 금액에 대한 부분은 40% 기준으로 해서 2억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월세 시에는 2억 3,800만 원이고 전세 시에는 7천만 원만 투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 다 끝나갑니다.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언제든지 추가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1대1로 맞춤 상담 가능하니까요. 연락만 해주신다면 맞춤 상담 직접 방문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약만 필수적으로 남겨주시죠.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최영애 대표님은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www.altomato.com 들어오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받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의견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7.10 대책, 앞서의 6.17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벌써 나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더 나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서 더 많은 정보들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네트워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